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우리 은하가 아닌 이제 태양계 외에 우리 은하 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외부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은하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라고 해서 태양계가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하계에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여러 개들, 여러 별들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여러 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가 우주 공간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도 아주 많은 외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여러 외부 은하들을 우리는 외부 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허블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외부 은하의 존재 여부를 알아냈냐면 이제 관측을 통해서 관측도 누구냐면 세페이드 병광성이라고 하는 성운을 관측을 했죠. 자, 병광성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일정한 크기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애를 우리는 병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병광성을 내가 주기를 살펴보게 되면 광도의 주기를 살펴보게 되면 얘의 절대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대 등급과 함께 이제 눈으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은하로부터 혹은 우리로부터 이 병광성이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혹은 가까이 존재하는지 그런 거리의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병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의 이제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과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두 가지를 알게 되었고요. 겉보기,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었고, 얘네들의 관계 사이에서 이제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겉보기 등급과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서로 빼게 되면 무슨 관계가 일어나냐면 얘 같은 경우는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의 별들을 다 예상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 등급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이 값이 0값과 동일하다면 이 별은 어디에 존재하는 별이냐면 10파섹에 위치한 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얘를 스몰 m이라고 하고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의 값이 이제 0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별의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더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파섹에 위치되는 별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 실제적으로는 더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는 10파섹이라고 하는 별의 위치보다 더 멀리 실질적으로 별이 위치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반대, 얘가 0값보다, 여기도 0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0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10파섹보다 더 가까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런 사실들을 딱 알게 됨으로써 허블이 이 세페이드 병광성에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요거 10파섹보다 더 멀리 존재하는, 더 지금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은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은하들이, 외부의 은하들이 존재하고 거기에도 여러 별들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은요 조금 더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외부 은하들을 쭉 관찰을 한 결과 외부 은하들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은하들의 모습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블이 은하를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어떤 식이냐면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이 아래쪽의 내용들이 쭉 형태적으로 허블이 분리한 외부 은하의 형태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리 보게 되면 형태가 타원형의 은하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형 핵에서부터 팔이 뻗어져 나가서 나선팔들이 뻗어져 나가서 나선형 은하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하의 모습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규칙성이 없게 생긴 모습들,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서 보게 되면
보냐면 먼저는 타원형 은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형 은하는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 모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얘가 점점 이제 찌그러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납작해져서 이렇게 완벽하게 납작한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 일단은 팔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타원형 은하에 분류를 해놓고 당연히 규칙성도 있죠.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는 규칙성. 자, 이런 규칙성과 그다음에 나선팔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얘네들을 타원형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타원형 형태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선팔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여기 은하를 이루는 별들이 존재하겠죠. 그 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은하를 채우고 있는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물질들. 그 물질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뭐 나이부터 얘기를 해본다면 기존의 별들이 여기 타원형 은하들에 존재했을 건데 얘네들은 기존 새로 탄생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늙은 애들이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간물질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성간물질들은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할 수가 없는 은하가 바로 타원형 은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원형 은하는 쉽게 생각을 해봐서 좀 늙은 은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간물질들이 많아야지 걔네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을 하고 그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면서 이제 싱싱하니까 광도도 높고 온도도 높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이 바로 타원형 은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미 생겨 있는 별들도 늙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타원형 은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타원형 은하는요 이렇게 구형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납작한 형태까지 8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E0에서부터 E7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편평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평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납작한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편평도, 납작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형과 동일하죠. 이런 구형과 동일한 애들이 이 제로의 형태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납작해져서 완벽하게 납작해진 요런 놈들이 이제 E7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는 점점점 납작해지는 변형되는 모습들을 이제 중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죠.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자, 이렇게 편평도에 따라서 이 제로부터 7까지 구성이 되며 이제 성간 물질과 그다음에 별들의 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타원 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나선형 은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선형 은하는 뭐냐면 중심핵이 있어요. 타원형 은하처럼 중심핵이 있고 이 중심핵으로부터 이제 나선으로 이루어진 팔들이 대칭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런 애들을 우리는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나선 은하는 중심핵이랑 그 다음에 뻗어져 나온 나선팔 이렇게 두 군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중심부와 그 다음에 나선팔로 나눠졌죠. 자, 중심부부터 한번 뜯어보게 되면 이 중심부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타원형 은하랑 굉장히 비슷한데 나이가 많고 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성간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성간물질들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별들은 온도가 좀 낮아요. 이제 시름시름하니까. 자,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고 이런 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구상성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붉은 별들이 주로 있다.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구상성단, 얘네들은 이제 늙은 별들로 이루어진 늙은 물질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포함을 시키면 성간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중심부 핵의 모습이다. 자, 그럼 이 핵에서부터 뻗어져 나온 팔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중심부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기회만 되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많은 별들을 탄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적은 새로 탄생한 별들이 주로 존재하고, 이 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싱싱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푸른색 별로
이제 보이게 된다. 이런 게 이렇게 중심부와 나선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부와 나선으로 나눠서 우리 나선 은하를 구분을 해봤고요. 이 나선 은하는 두 가지로 다시금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 나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막대 나선 은하. 이 중심부의 핵이 원형을 그대로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얘가 불안정해져서, 이 핵이 불안정해져서 이제 막대 모양처럼 쭉 뻗어져 나온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정상 나선이요, 은하 핵에서 팔이 직접 뻗어져 나온 형태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은 그어봐야지. 자, 막대 나선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막대 구조를 가진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은하 핵의 무게가 좀 적어요. 은하 핵의 무게가 적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중력이 적으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얘네들이 조금 뻗어져 나가서 막대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막대 구조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이 막대 구조에서 나선파들이 뻗어져 나오면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이제 막대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서 우리 타원 은하를 얘기를 할 때 편평도에 따라서 E0에서 E7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선팔에 얼마나 잘 감겨 있나, 꽁꽁 잘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A부터 C까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SA, 얘가 이제 A 등급으로 나눠진 거죠. A 같은 경우는 나선팔이 굉장히 강하게 꼬여져 있는 모습,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심 핵에 가까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이제 우리 SA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막대 나선 은하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중심 핵이 있을 거고, 막대 모양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나선팔이 뻗어져 나오겠죠. 강하게 뭉쳐지는 그런 모습들은 SA나 SBA나 결과적으로 동일하고, 이제 막대 모양이 있느냐, 중심에서 막대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나선팔과 정상 나선과 그 다음에 막대 나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점점점 풀려요. 나선팔들이 점점 풀리면 얘가 A에서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구분이 여기 표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나선팔이 잘 감겨 있으면, 강하게 감겨 있으면 SA나 SBA가 바로 막대 나선에서 이제 강하게 뭉쳐져 있는 모습. 그러다가 점점점 나선팔이 풀리게 되면 C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슨하게 풀리게 된다. 자, 이렇게 강하게 뭉쳐져 있고 느슨하게 풀린 얘네들은 또 다른 특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은하 핵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나선팔이 강하게 뭉쳐져 있는 애들은 이제 은하 핵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암흑성운의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성간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성간 물질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A의 단계. 그러다가 점점점 커져서 느슨하게 풀리고, 그 다음에 핵은 작아지고 성간 물질이 많아지는 단계가 바로 C의 단계. 이게 이렇게 진화되거나 거꾸로 진화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얘네들은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A, B, C 단계로 구분 지어지는 것 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선 은하, 정상 나선, 막대 나선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 얘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자기 구형이나 아니면 나선팔 이런 것들이 없이, 규칙성이 없이 생긴 애들을 우리는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이다. 그래서 중심핵이나 나선팔이 구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림에서도 그냥 퍼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불규칙 은하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불규칙 은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얘는요, 구상성단이랑 완전히 정반, 구상이 아니지,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랑 완벽하게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간 물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불규칙 은하. 자, 새로운 별들이 막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젊고 싱싱하죠. 그러니까 광도가 높고 푸른색을 띠게 되는 특징이 바로 요 불규칙 은하에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양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타원 은하부터 나선, 그 다음에 불규칙. 얘네들을 구분을 할 때에 이 안에 성간 물질이 많으냐, 혹은 이제 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뼈대를 잡고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 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타원 은하가 늙었고요. 그 다음에 나선팔에서부터 점점 젊어지기 시작해서 불규칙 은하가 제일 젊은 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규칙 은하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타원 은하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이 은하가 늙어가는구나라고 예측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예측들을 이제 허블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허블이 불규칙 은하에서부터 별들이 탄생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 다음에 타원 은하로 점점점 가면서 늙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진화적인 모습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얘네들은 그냥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타원 은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타원 은하이고 그다음에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나이가 그렇게 늙은 아이들. 그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 형태로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은하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쏙쏙 넣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여러 가지 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은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를 하죠. 불규칙. 자, 그 다음에 나선팔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습니다. 나선팔이 없는 애가 누구냐면 타원형 은하였습니다. 타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선팔이 있는 애들 중에서 막대 구조가 없는 애가 있고 있는 애가 있겠죠. 막대 구조가 없는 애가 막대 구조. 자, 정상 은하라고 얘기하고요. 정상 나선 은하. 자, 그다음에 막대 구조가 있는 애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선 은하.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총 4가지의 은하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선제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불규칙 은하이다. 맞는 말이죠. 규칙적인 모양이 없으니까. 자, 우리 은하는 네,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느냐. 태양계가 위치되어 있는 이 우리 은하는 우리 막대 나선 은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B가 아니라 D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편평도에 따라서 세분화된다. 자, 편평도는 납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형에서부터 점점 납작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애가 바로 타원 은하죠. 그래서 D가 아니라 우리 B에 속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1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세 은하 A, B, C를 뒀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규칙 은하인지 나선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 나눠주면 되겠죠. 자,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름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구형을 이루지 않고 그 다음에 나선 팔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규칙 은하에 속해요. 불규칙.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 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대가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선팔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막대 나선 은하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구형이죠. 자,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은하들, 얘네들은 타원형 은하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로 A는 불규칙 은하이다. 맞는 말. B의 경우 별들의 평균 색지수하고 나왔는데 자, 색지수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색지수가 플러스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 색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다. 이것을 알아두고 더 읽어보면 은하 중심부보다 나선팔이 크다 그랬는데 나선팔은요 젊은 애들이 주로 존재하고 성간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중심부가 온도가 낮죠. 그러면 색지수가 높은 애는 중심부이고 나선팔은 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물질 중에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 하고 있습니다. 자, 성간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애들이 많이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그쪽이 누구냐면 이쪽이에요. 불규칙 은하가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타원 은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간물질의 양들이 줄어들고 여기에서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막대나선 은하 혹은 나선 은하에서는 요 팔에서는 성간물질이 많은데 이 중심에서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물질 중에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B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 C는 성간물질이 거의 적기 때문에 큰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것.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라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